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난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여회사가 있겠습니다. 개회사 가자 희망의 한국 2015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행사를 주최하신 50여 개의 우리 시민단체와 또한 언론사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위의 임원들과 기획단들에게 또한 노고를 표합니다. 시대가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뜻을 모았다면 비로소 잘못된 정치인들을 바로 여든 야든 국민들을 안중에도 없는 그런 정치인들 말고 새로운 그런 정치인들을 키워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민간단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한 남은 시간까지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국민의 우리 시민단체의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님 오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김창수 전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박창기 에카스 대표님 오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행사를 빛내기 위해 참석해주신 58개 참여단체와 대표님들 14개 언론사 함께 하셨습니다. 단상이 대형 펼침막과 유인물을 참조해 주십시오. 이어서 국회의원 문병호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인천 부평 갑을 지역으로 두고 있는 문병호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가자 희망 한국 2015년 2015 행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5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만든 소중한 행사인 것 같습니다. 참가한 단체들을 이렇게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행사는 구국 모임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은데 맞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에 우리 국민들이 믿을 사람도 없고 믿을 곳도 없고 정말 그 고통과 어려움에 절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나 세력에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는 여기 오신 분들이 봤을 때는 그 누구도 지금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우리가 나서보자 아마 그런 취지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제가 생각할 때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건 메시아를 원하시겠지만 저는 메시아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풀어갈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기 계신 분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콧대를 몰고 판문점을 주전선을 넘어갔어요? 왜 천 한 마리죠? 1000마리면 1000마리지?
예? 그렇죠. 한 마리는 원본이고 1000마리는 이자예요. 이자. 원래 훔쳐온 거 그거 아버지한테 돌려드리고 내가 성공해서 1000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북쪽에 뭐 김정일 위원장한테 갖다 바친 게 아니라 아버지 영전에 바친 거예요. 그때 제일 감동한 사람이 북쪽 김정일 위원장입니다. 그때 합의된 것이 개성공단이에요. 개성공단 하기로. 그래 개성공단을 하기로 해서 이제 경상남도 창원 모델로 2000만 평, 가로 8km, 22, 22 이렇게 해서 개성 시내까지 관광지구, 골프장, 뭐 공원 뭐 이렇게 해서 정주영 회장이 설계도를 갖다가 줬어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하나는 인건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싸야 합니다. 토지 가격이 제일 싸야 합니다. 김정일 위원장이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정주영 회장이 말하기를 이 2000만 평이 완성이 되면 여기에 50만 명 거주하는 도시인데 35만 명의 공장 인력이 필요해요. 노동자가. 근데 개성 주변의 인구를 다 해보니 30만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애들 빼고 노인들 빼면 공장에 사람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가 제일 애로사항입니다. 그랬더니 김정일 위원장이 그때 2000년 8월 10월입니다. 이걸 다 완공하려면 2000만 평을 다 하려면 얼마 걸립니까? 경남 창원의 경우 8년 걸렸습니다. 8년이면 2000만 평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2000년 얘기입니다. 8년 걸려요. 김정일 위원장이 대답하기를 김대중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했고 8년 같으면 그때쯤 가면 남북관계가 많이 발전해 있지 않겠소? 그렇다면 그때 내가 인민군 군대 30만 명의 군복을 벗겨가지고 공장에 넣어주겠소? 이렇게 말했어요. 자,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같은 북쪽 지도자가 머릿속에 가졌던 인민군 군대 30만 명의 군복을 벗겨서 개성공단 공장에 넣어주겠다는 것, 이것을 실현하는 것이 대한민국 지도자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행히도 2000만 평 8년이면 된다고 했는데 내일 모레가 2015년인데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것 30만 평 돌아갑니다. 30만 평. 우리가 정권 민주정부 있을 때 2004년, 5년, 6년, 7년에서 3년 동안에 100만 평을 완공했어요. 100만 평. 100만 평이 여기 뒤에 있는 그 펼침막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100만 평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그 저수지 만들어서 전기, 문산에서 고압 송전탑에서 10만 킬로와트 전기 공급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폐수처리장, 교육시설, 포장, 전봇, 가로 등까지 다 해놨어요. 밤이면은 구획정리 1000평, 2000평씩 해서 100만 평 구획정리되는데 가로등 불빛까지 환한데 30만 평 124개 공장 돌아가고 70만 평은 2007년부터 8년째 이제 내년 8년째 공터로 남아있는, 아니 그냥 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건데 누가 못 가게 해요? 뭐 때문에 못 가죠? 5.24 조치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 막아놓은 거죠. 지금 못 가게 해놨어요. 100만 평. 네. 아까 골드만삭스가 또 보스턴 컨설팅이 뉴욕에서 자 이렇게 이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북쪽도 남쪽도 고도 성장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 증거가 개성공단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124개 공장이 돌아가는데 지난 10년 동안 단 하나도 부도난 데가 없고 현재 124개가 전체 회사가 다 흑자예요. 흑자. 그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기업, 중소기업들은 다 거기를 가고 싶어 해요. 오늘 2014년 12월 15일인데 공교롭네요. 딱 10년 전 2004년 12월 15일이 개성공단이 첫 번째 공장이 돌아간 날이에요. 거기서 제1호 냄비가 나왔어요. 냄비 공장. 리빙 왔더라고. 식기 만드는 공장인데 10년 전 이 시간쯤 롯데백화점에서 북쪽에서 아침에 만든 냄비가 옮겨와가지고 몇백 개 세트를 놨는데 그냥 쭉 줄 서서 다 팔렸죠. 제가 그 냄비를 가지고 어디로 갈게요? 개성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동교동에 갔어요. 동교동. 김대중 대통령한테 선물로 드렸더니 저를 얼싸안고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본인의 꿈이 실현된 거예요. 남과 북이 손잡고 드디어 이제 물건이 만들어졌다. 물건이 만들어졌다. 오늘로 10년이에요. 사실은 8년이면
8년이면 2천만 평이 다 된다고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 30만 평 돌아가고 있어요. 누구 탓이죠? 정동영이가 대선에서 떨어진 탓이에요. 남 탓할 것도 없지요. 죄송하게 생각해요. 어쨌든 그 개성공단을 이제 2000년에 합의했어요. 정주영 회장이랑. 근데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5년, 4년, 5년이 되도록 물건이 안 나와요. 8년이면 2천만 평 다 한다고 그랬는데 5년째. 그래서 제가 통일부 장관을 자원했습니다. 아니 개성공단 만들기로 했는데 물건이 안 나오지 않느냐. 내가 가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갔어요. 2004년 7월 1일 날 통일부 장관에 취임하면서 제가 직원들을 불러놓고 내가 여기에 온 것은 개성공단 한다고 2000년에 했는데 2004년 7월이 되도록 물건이 안 나온다. 올해 안에 내가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그거 하려고 왔다. 근데 와서 딱 들여다보니까 뭐가 있냐. 장애물이 있어. 무슨 장애물이? 미국이 반대하는 거예요. 미국이. 왜 반대? 핵 문제가 터져 있어서 2차 핵 위기. 핵 문제가 지금 심각해서 전쟁이 난해하고 하는데 북쪽 땅에다 공장을 짓는다는 게 이게 한가한 소리다. 미국이 반대하고 있었어요. 갈 수가 없어요. 미국이 반대하면. 그래서 제가 바로 밧다리 싸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 국방부에 갔어요. 근데 한국의 통일부 장관은 외국의 통일부 장관은 외국하고 장관 회담 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한국말로 통일부 장관이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몇 나라 있어요? 그렇죠. 통일부 장관이 없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저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이라는 사실 센 자리였습니다.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안보수석 이걸 다 이 통화라고 통합 조정하는 자리였으니까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을 만났어요. 만나서 앉자마자 개성공단 지도를 내밀면서 개성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DMZ 비무장지대 건너편 북쪽 영토요. 근데 미국 국방장관 럼스펠드의 머릿속에는 하나에서 10까지 전부 이라크로만 차 있는 거예요. 2003년에 이라크에 쳐들어가서 10명 겨우 전사자라고 바그다를 함락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폭탄 테러로 미군 전사자가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막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 개성 들이밀면서 자, 한미연합사가 한미동맹군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뭐냐? 총심이 짧다는 거예요. 휴전선에서 서울은 60km, 연평도 대포가 60km 나가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울을 향해서 서 있는 장사정포가 쏘면 1, 2분 내에 광화문 내거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DMZ에서 한국군은 평양이 180km 떨어졌어. 그러니까 대포로는 갈 수가 없어. 미사일이나 쏴야 평양에 떨어지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한미동맹이 돈과 물자와 사람과 총 집중하는 게 사전 경보 기능. 사전에 무슨 이상한 지구가 있나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인공위성으로 계속 사진 찍고 정찰기 띄워서 감청하고 사람 이게 정보 분석하고 이런 것들이에요. 태평양 건너가면은 저 샌프란시스코 바로 밑에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그 페블비치라는 골프장 있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이 산 꼭대기에 태평양 건너에 국방대학이라는 게 국방언어대학이라는 게 있어요. Defense Language Institute가 DLI라고. 제가 그 동네로 이제 지나가다가 한국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 여자 선생님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근데 그 DLI의 교수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십니까? 했더니 한국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분, 그런데 이제 그분들 말씀이 한국말을 가르치는 교수가 400명 있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무슨 그렇게 숫자가 400명씩이나 교수가 있냐 그랬더니 누굴 가르치냐 그랬더니 미군 병사들 한국말 가르친다는 거예요. 뭔 일 하느냐? 아까 얘기한 사진 찍고 감청하고 한국말 자료 분석하려면 미군 병사들이 한글과 한국말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제일 많은 게 아랍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1300명 교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말 가르치는 사람이 800명 있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도 한국말이 3위로 세 번째로 40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북한말이겠죠. 북한말.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그걸로 봐도 미국의 세계 전략의 이해가 중동, 중국, 한반도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그 북쪽 영토에다가 특히 개성은 6.25 때 남침로 또 미군이 유엔군이 평양 진격할 때 이 북쪽 진군로 전략적 요충인데 이걸 8km 2천만 평을 우리한테 영토로 경제 영토로 내주겠다는 것은
조기 경보 기능이 북쪽의 이상 징후가 거기는 북쪽에 포병 여단, 정예 2개, 사단 병력이 2개, 그 다음에 각종 중화기와 탱크와 포가 질비하게 늘어져 있는데 거기를 내주겠다는 것은 서울이 얼마나 안전해집니까? 그 다음에 조기 경보 기능이 최소한 24시간 내지 48시간 향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속도 조절하라고 미국이 개성공단 못하게 합니까? 앞뒤가 맞잖아요. 그래서 rumsfeld가 제 주장을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날 부시 대통령이 그때 부시인데요. 보고를 해요. 부시 대통령 그때 잘 모르니까 rumsfeld 장관이 얘기하자고 하자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180도 미국이 정책을 바꿉니다. 오케이, 개성공단 하자. 이렇게 돼서 이제 돌아오자마자 삽질을 시작해서 12월 15일 오늘입니다. 오늘 2004년 12월 15일 첫 공장에서 그 라면 끓이는 냄비가 1호 공장에서 이제 나와서 2개, 10개, 20개, 124개 공장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천만 평이 완공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북한 경제가 대개 전문가들 한국은행은 한 300억 불 된다고 그래요. 1년에 30조. 우리 경제가 얼마죠? 1조 2천억 달러예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1조 2천억. 그 다음에 북쪽에 한 300억. 근데 300억 달러 같으면 1인당 국민소득이 1200불 된다는 건데 그러면 굶지 않아요. 제대로 이렇게 평가해보면 한 절반 150억 달러 수준이에요. 15조. 우리나라 경제는 1200조 경제예요. 1200조, 저쪽은 15조. 대개 몇 배쯤 됩니까? 한 7, 80배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개성공단 2천만 평이 다 완공이 되면 이게 북한 경제 전체 경제의 한 5배 그 정도의 덩치를 갖습니다. 그걸 통해서 북한은 시장 경제를 이해해요. 회계라는 게 뭐고, 세금이라는 게 뭐고, 노무관리가 뭐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습득하고 학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오이사 조치만 해제하면 줄 서 있어요. 중소기업들. 어디 방글라데시나 인도네시아 가는 것보다는 여기서 60km만 가면은 개성인데 수원이나 여기 저 시흥 공장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면 인건비가 한 달에 공식으로는 7만 원. 잔업까지 해서 13만 원 주면 14만 원 주면 한 달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기 시골에 가서 감 따는 것도 가을에 7만 원, 8만 원인데 하루에 거기는 한 달 사람 쓰고 13만 원, 14만 원이니까 장사 열심히 물건만 팔리면 돈 벌게 돼 있잖아요. 땅값이 여기 인천이나 이런데 우리 문병호 의원님 부평공단이나 남동공단 이런데 평당 500만 원 하잖아요. 600만 원. 거기 50년 사용권에 14만 9천 원에 분양했거든요. 그럼 거의 땅값이 제로에 수렴합니다. 1000평, 2000평, 5000평 이렇게 쓰게 되면. 그러니까 땅값 부담과 인건비 부담으로부터 헤어나기 때문에 공장 뜯어서 외국으로 갈 공장이 외국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북쪽에서는 생산 라인을 돌리고 남쪽에서는 원자재, 부자재, 그 다음에 이 R&D, 연구 개발, 그 다음에 마케팅, 등등 해서 서비스 인력, 고급 인력이 생기는 거고 기업이 이윤이 올라가니까 좋은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되는 게 문제인데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되는 거 MB와 박근혜 정부가 풀어보려도 안 됐잖아요. 길이 있어요. 뭐냐? 오이사 조치 해제해라. 개성공단 돌려라. 그래서 남과 북이 손잡고 가면 북도 고도 성장, 남도 고도 성장하면은 취직 안 되고 장사 안 되는 문제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중국 사람은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은 못합니까? 7년 전에만 해도요, 중국은 으르렁거렸어요. 한국은 정상회담도 하고 개성공단도 만들고 금강산 관광도 갔는데 지도자가 한 사람 바뀌었어요. 국민당의 마잉주라고. 이 사람이 들어서자마자 첫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합시다. 통일 얘기는 나중에 하고 우선 서로 오고 가고 투자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작년에 올 1년 동안에 700만 명이 서로 오고 갔어요. 일주일이면 비행기가 600편 대만과 중국 본토를 오고 갑니다. 여행하고 통신하고 송금하고 마음대로. 더더구나 중국 본토에서는 대만 사람들한테 영주권 신청해라. 200만 명 영주권 줬어요. 마음대로 와서 땅 사고 집 사고 살아라. 중국 사람은 하는데 왜 한국 사람은 못합니까? 남북이 손잡고 정상회담 했던 그 시절을 다시 우리가 만드는 게 되면 우리도 함흥 가서 원산 가서 백두산 가서 빌라도 짓고 가서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북도 잘 살게 되고 남도 잘 살게 된다는데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안 가냐 이 말이에요. 이게 희망 2015년으로 가는 첫 관문이다. 첫 열쇠다. 2015
행사의 2부 순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은 전문 MC 김태승입니다. 고 시작! 가자! 희망한국 2015! 행복합니다. 첫 번째 프로그램 정의연대, 한국청소년 학부모 문화원 이렇게 5단체 중에서 참가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참가가 안 되셨으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다 순서를 정했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청년센터 소장 김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1분 30초 짧은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첫 인사를 하게 된 단체인데요. 단체 이름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국제청년센터는 미국에서 5년 전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국제학생의 권익보호와 교류협력을 위한 비영리 단체로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고요. 한국센터가 만들어진 건 11월 18일 날 갓 태어난 단체입니다. 저희 모토가 국제학생은 우리 자산이며 미래입니다 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마 내년도 어느 단체보다도 많은 기대와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이제 많이 주 대상 자체는 여기 와 있는 유학생들, 그다음에 해외로 나가는 해외 이주자들을 위한 권익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4가지 중점 사업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법률 구조단인데요. 많은 유학원들과 이주공사들이 해외로 나가는 대상자들 대해서 많은 불공정 거래들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구조단은 그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활동들을 주로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각 나라에 나가는 유학생들, 이주자들을 위해서 출국 오리엔테이션을 미국서부터 저희들이 하게 될 겁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경각심들이 많이 높아져서 유람선을 타던 아니면은 비행기를 타던 안전교육은 기본적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하는 경우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국서부터 각 나라별로 꼭 가기 전에 알아야 될 그 나라의 생활 법률과 생활 상식에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한 가지는 각 나라에 가기 전에 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데 로마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각 나라의 사람 7명이 시마네현에서 독도를 번지수로 옮겨가지고 일본 애들이 독도로 본적으로 옮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대한민국에서 독도로 본적을 옮기는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부터 독도를 본적으로 옮기기 시작해서 현재 3,000명이 국내에서 독도에 본적으로 옮겼고요. 일본 사람도 지금 한 100명 정도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부에서 독도 입도 지원법 때문에 그 시설 한다고 해도 못한 거 있죠. 외교부 마찰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외교부 마찰도 중요하지만은 국내에 뭐가 있다면요, 문화재보호법이 있습니다. 지금 독도가 천년기념물이 돼가지고 문화재보호법에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많은 국회의원님들한테 독도가 지금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문화재청이라든지 환경청, 그다음에 외교본, 그다음에 경상북도 해양경찰청 이 5개 단체의 제약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 저희 독도 향후에서 주 사업이 독도를 문화재보호법 받는 데에서 제외해달라. 그래서 문화재 관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독도 수호다. 그래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첫 번째가 내년에 독도를 문화재보호법에서 제외시키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1년에 한 2-3번씩 독도 저희들은 고향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많이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포럼 나오셨죠? 생명포럼. 네, 정의연대. 네, 생명포럼 지금 올라오시죠? 네, 생명포럼의 서진희 대표님이십니다.
여성으로 첫 번째 연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더 큰 박수를 주셔야 긴장을 좀 덜하실 것 같거든요. 네, 생명복지 포럼의 서진희 대표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대전 생명복지 포럼 공동대표 서진희입니다. 네, 연말 경기가 굉장히 싸늘합니다. 시대적 과제는 불평등 개선입니다. 평등과 배려가 없는 한국입니다. 부자 증세와 사회복지를 강화해야 합니다. 10년째 자살률 세계 1위입니다.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한국입니다. 따라서 내일을 위한 복지 계몽운동과 오늘의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 대전 생명복지포럼이 지난해 만들어졌습니다. 내년 주요 사업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전 충청권만 조직된 포럼입니다. 내년 전국 강역시도 조직 사업을 완수할 것입니다. 둘째, 조기에 전국 조직 사업을 완료하고 복지 유관단체 등과 복지연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셋째, 왜 복지 시대를 열어야 하는가에 대한 복지 콘서트를 광역 시도별로 1회씩 개최하고자 합니다. 넷째, 장애인 등 약자를 위한 차별화된 고유봉사를 개발하여 봉사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처럼 컨셉이 없는 정부가 아닌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처럼 목표가 있는 복지 정부 탄생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대변인의 발표를 보는 듯 차분하면서도 뭔가 메시지를 다 전달하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스피치와, 저를 따라서 하는 겁니다. 스피치와 미니 스커트는 짧을수록 좋다. 네, 1분 30초 만에 이걸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기술입니다. 우리 정재희 대표님 하얀 종이 안 올라갔죠? 네, 앞으로 하얀 종이 올라가기 전에 끝내신 분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대표 나와주시죠. 네, 다른 분의 발표를 듣는 것은 상당히 흥미롭고 배우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남북경협경제인연합회 회장 동방영만입니다. 저희 단체는 개성공단이 아닌 평양 내륙기업단체입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124개 업체지만 저희 평양 내륙에는 1030개 업체들이 2010년 5.24 조치, 그러니까 5월 20일 전까지 1030개 업체들이 평양 내륙에서 영업을 하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천안함 사건 5.24 조치로 인해 가지고 4년이 넘도록 지금 남북 경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5년도에 목적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남북 경협인 피해보상법 제도를 국회 외통위에 상정을 했는데 본회의에 지금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남북 경협 기업인들의 피해보상법 제도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2015년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북 경협인 개성공단 이외의 평양 내륙 기업이 1030개가 남북 간에 경협을 했다는 그런 자체를 좀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남북 경협을 했을 때 평양 내륙 기업 1030개. 그래서 실질적인 단체들이 인식을 좀 하셔서 통일,
통일이 문제가 아니라 경제 통일을 이뤄내는 경제 통일이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분 30초 안에 끝나시는 연사들께는 우리가 와우라고 함성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와우! 네, 대단하십니다. 다음 5단체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검, 법, 경, 국민감시단, 관청 피해자 모임, 다 함께 행복한 세상, CS 코리아, 단군단, 대한집권정당 주비위, 이런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청소년 학부모문화원 최혜정 대표님 나오셨나요? 네. 제가 진행하다가 빠진 그런 단체 있으시면 그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순서 한국청소년 학부모문화원의 최혜정 대표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저는 학부모입니다. 96년부터 학부모 활동을 해서 사단법인도 만들고 신문도 만들고 여러분도 다 아이들 학교 보내셨죠? 졸업하고. 그런데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를 물려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들 다 모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을 모르면 정치도 모르죠? 그래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교육도 좀 잘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아이들을 학교에만 보내는 교육 갖고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 없어서 지금 마을 교육 시작했습니다. 협동조합도 합니다. 엄마들이. 그런데 잘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도 마을에다가 교육을 맡기겠다고 학교에서는 교육청이, 마을에서는 서울시가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설레이는 아침을 줄 수 있는 어른이고 싶습니다. 지금 어른들이 안 계세요. 우리는 다 어른인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꿈과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가 있기까지는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몇 날 며칠을 준비한 그런 손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온 것 같지만 이 자리에 그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한번 저는 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작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 비전 있는 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연대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정의연대 양건모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의연대 공동대표 양건모입니다. 저는 행정학 박사고요. 정의연대는 2012년 10월달에 행사단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정의연대는 전문가와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정의로운 사회,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활동을 계획한 거는요. 일단 자유와 인권, 그 다음에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서 일단 내 것을 상대방에게 강요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실천운동, 그 다음 문학과 예술과 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강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배 정의를 위해서 노동단체와 지금 연대해서 토론회 시민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양극화 해소 및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활동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 세월호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안전 문제가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각각 부서의 안전의식 고치, 또 시민들의 감시활동 이런 부분들을 좀 펼쳐나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타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활동을 강화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검범경 국민감시단 최영복 대표님 준비되셨습니까? 관청 피해자 모임 정대택 대표님, 다 함께 행복한 세상 CS 코리아, 단군단 김영기 대표님 나오셨죠? 준비되셨죠? 단군단 김영기 대표님의 순서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단군단 대표를 하면서 민족회의 집행본부 대표 김영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지금 1000만 명의 자영업자들이 거의 다 망하고 지금 우리 민족과 국가의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민족과 국가를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보물 같은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같이 격려의 박수를 한번 칩시다. 저희 단군단은 민족진영단체 300개를 연합을 해서 북한 단군능에서 남북공동개천절을 2002년도, 2003년도 하면서 통일이념을 단군 큰 뜻으로 남북 해외 동포가 모두 합의해서 노동신문에 공식으로 게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 역사상 바뀔 수 없는 우리 민족의 공통 분모사항으로 단군 큰 뜻이 통일이념으로 선포됐음을 여러분께 잘 알려드리고, 우리는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2009년도 9월 4일 날 간도가 100년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의제기하면 영영 중국당이 된다고 해서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저희가 네덜란드 헤이그까지 직접 날아가서 그 국제사법재판소에 간도반환 제소를 함으로 해서 고조선 해체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가는 국가 주권이 있었지만은 민족 주권을 세워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장기 대표님이 모든 권력은 국민이 행사해야 된다, 그것이 대안이라고 했지만은 그 대안을 우리는 지금 직접 실천하고자 통일준비정부를 지금 실체화하고 강력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 여러분은 우리 민족통일준비정부는 이 시대 상임시정부고, 여러분은 바로 이 시대 진정한 광복 독립군입니다. 예, 너무나 감사하고, 이러한 모임을 갖기 위해서 오늘 들어오실 때 이걸 한 장씩 받으셨을 텐데, 다음 주 이 시간 오후 3시에 청계천 입구 31빌딩 스카이라운지 하이마트 뷔페에서 민족진영 전체 송년회 겸 민족주권을 가지는, 권력을 국민이 행사하는 민족대표자회를 개최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빠짐없이 나오셔서 민족주권을 세우고 민족을 절대절명의 위기에서부터 구해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5분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집권정당 주비위, 민주제연구소, 바른정치연대 창당준비위원회, 사법정의국민연대, 사법정의실천연합,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한집권정당 주비위의 최국태 대표님 준비되셨죠? 네. 이렇게 횟수를 거듭할수록 1분 30초 안에 간결하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올라오시는 우리 최국태 대표님도 상당히 미남이시죠? 박수와 함성 보내주세요. 네, 대한집권정당 주비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 대표가 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 최국태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대한집권정당이 왜 필요한지는 여기 계신 분은 다 동의하시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래로 새누리당이 보여준 모습이나 새정년이 보여준 모습은 진정한 의미에서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대로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민주정부 이래로 엄청나게 많은 비정규직이 만들어졌고, 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죽어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상은 사회적 타살이라고 봐야 됩니다. 연간 100만 명씩 나오던 시절에서 지금 46만까지 떨어졌다면 약 50만 명이 사실상 우리가 미필적 고의로 사실은 타살을 시키고 있는 셈이죠. 바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정당은 제3당이라든가 혹은 10년 후라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대한집권정당 주비라고 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올 1월 말 정도에서 창당 선언을 할 준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4월 16일 날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진정한 의미에서 국민의 정당이 만들어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이 나라의 영웅이 되셔야 됩니다. 영웅이 아닐지라도 영웅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지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영웅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몰려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망할 것이냐, 아니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질 초석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이 나라는 지금 그야말로 멸망의 가정을 겪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이 나서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힘이 진짜로 이 나라를 바꿀 힘이 되어야 됩니다. 기성정당인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이권 때문에 별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민주제연구소 권오성 대표님 준비되셨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한 분 한 분 발표하실 때마다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인사해 주실 때 큰 박수 항상 보내주세요. 민주제연구소는 2004년도 국민정치협의회로부터 시작해서 11년간 각계 석학들이 모여서 한국의 비대 정책과 이념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집약해 놓은 연구소입니다. 겉으로는 페이스북의 개혁정치 공인이고 아마 드러나 있지만 조금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디마크러시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번역을 잘못된 겁니다. 또 대한민국의 정치제도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권위주의 제도입니다.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아직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각제를 얘기하면서도 어느 국회의원도 양원 제기를 안 합니다. 그건 빵점입니다. 그런 게 기반되어 있지 않은 지식은 엉터리예요. 근데 아직은 한국이 권위주의 교육이 돼 있어서 그걸 바라봐야 제대로 먹히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겪어야 돼요. 근데 이제 모든 정책이나 교육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누구든 용감하게 그걸 행할 사람이 있으면 드립니다. 저희는 이제 창당준비위원회도 거쳐봤고 많은 걸 거쳐본 연후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박창기 대표님이 필요하시면 박창기 대표님이 가져가시고, 물론 이제 용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민주제연구소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가져다 쓰시면 됩니다. 그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동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른정치연대 창당준비위원회 최영록 대표님. 다음은 사법정의국민연대 강남구 대표님 준비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바른정치연대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 최영록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소개해드리면 저는 2008년에 아까 정동영 의장님이 출마하셨던 그 강남을에 제가 먼저 4년 먼저 출마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 예천에서 지난 총선에 출마했었고요. 경상북도 도지사 도전을 2번 했습니다만 불공정한 일로 제 도전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5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0일 날 중앙선관위에 정식으로 창당준비위원회 구성 등록을 하고 내년 4월 10일 전에 정당 창당을 완료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담으로 말씀드리면 2008년 강남에서 총선에서 출마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동안 민주당의 정대철 상임고문 밑에서 5년간 정치 수업을 했습니다. 어제 일본 중연 선거 결과를 보셨다시피 야당이 무능하면 그 실수를 많이 하는,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하는 집권 여당이 실수를 많이 해도 야당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지금의 야당의 위기는 과거하고는 다른데 이게 무슨 외계인들이 와서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기를 만든 게 아니라 야당의 실권자들이나 야당의 국회의원들, 야당 당원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분들이 말하자면 책임은 안 지고 권력만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왔다고 생각하고요. 시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무식하게, 안철수처럼 바보같이, 문재인처럼 무책임하게 정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가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안전당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창당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추구하시는 모든 가치나 정책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은 포용적 대한정당을 만들 것이고, 국민 모두가 잘 사는 부국으로 가는 길은 포용적 정치정제 제도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큰 포부와 각오로 오늘 오신 분들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합니다. 이제 우시대에 큰 것은 보내고 새 것은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2014년 잘 보내시고 2015년 여러분들에게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5분의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정의 국민연대, 사법정의 실천연합,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위, 새정치국민의당, 새정치백인회, 우리문화 사랑국민연대, 이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가지 구가 있습니다. 강북구도 있고 강서구도 있고 있는데요. 이분은 강남구에서 오셨습니다. 사법정의국민연대 강남구 대표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대한민국 사법피해 도민 아저씨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강남구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사법투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억울하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검찰, 경찰 우리는 믿고 살아야 됩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여러분과 가까이 있는 이 친구들이 수사 기록을 위조하는, 그래서 실체적 진실을 묻어버린 이런 사건에 대해서 저는 끝까지 추궁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추궁해왔고 앞으로도 추궁해 갈 예정입니다. 이 사실은 굉장히 명백하게 중요합니다. 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한 유성희 사건 정도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검찰, 경찰 대단한 이 권력이 국민을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실체적 진실을 묻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일 겁니다. 2015년도 저는 이 희망의 15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힘을 힘입어서 분명히 이 사회 상설특검법을 분명히 가동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겁니다. 잠깐 동안만 얘기하자면 15년 동안 제가 한 중에서 검찰하고 경찰하고 싸워서 여러분들 누가 한 분이라도 이겨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박정희도 못했고 이승만도 못했고 박근혜도 못합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해낸 사람, 지금 현재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강남구 이 사람이 처음입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제가 해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체적 진실을 밝혀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검사가 5개의 공소사실을 올려서 판사가 판결까지 받게 한 대한민국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을 저는 수사 기록으로 갖고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검사가 시켜서 수사 기록 위조했다라는 문서도 갖고 있고요. KBS 추정 60분에서 방송을 만들었습니다만은 방송 이틀을 남겨두고 검사가 방송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KBS 추정 60분 창고에 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의 사실은 명백한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언론과 어떤 누가 있다면 이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가 법이 바로 서야, 분명히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법이 바로 서야 이 나라의, 이 땅의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설 겁니다. 감사합니다. 사법정의실천연합의 강상환 대표님, 사회민주창당 준비위의 김명기 대표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창당 준비위원 대표 김명기라고 합니다. 저희 팀은 각 정당의 모든 당원들, 위원장들이 소속돼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부터 함께된 민주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당원들이 함께 모여서 매주 목요일 마포 노무현 재단에서 창당 준비 모임을 준비하고 있고, 창당 준비 선언문은 지금 준비가 돼서 나왔습니다. 얼마 전 12월 10일 되는 사회민주당 창당 후원 조직이라고 해서 사회민주당 창당 포럼이 발족돼서 조선일보에서
기사화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이번 26일 날 프레스센터에서 김종인 전 행복추진위원장님이 왜 지금 사회민주주의가 필요한가라는 기조발제로 프레스센터에서 연설이 곧 있을 예정이고요. 저희는 1월 말경으로 창당 준비 모임 발기인대를 열고 4월 전에 창당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셨을 때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죽거나 15,000명씩 연으로 죽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좀 떠나고 있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이 모든 그런 뜻으로 여기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산주의가 세월이 흘러가서 망했고 사회주의가 흐름이 있으면서도 망해지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은 게 민주주의인데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속 하고 있던 건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독일식, 스웨덴식, 핀란드식 사회민주주의로 가서 우리나라의 지금 여러 가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복지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관심 가져주시고 조선일보에 사회민주주의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행동들이 일정이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 갖고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정치국민의당 한창대 대표님 계신가요? 다음 순서는 새정치 100인회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전국어린이집연합회 전국주거대책연합 정의사법구현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정치국민의당 최고위원 한창대입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당이고 저번 지자체 선거 때 서울시장부터 많은 후보를 냈습니다. 당선을 못 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양당 정치로 돼 있어가지고 제3당이 원내로 들어가는 게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연 회장님의 초청을 받고 아마 정당으로서는 제가 혼자 총참여인 것 같습니다. 저희 당이 주관하는 그 뜻은 어느 나라고 대통령이 바로 서야 그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부터 그 임금의 그게 뿌리가 좀 있어서 그런지 이 대통령이라면 우리 그 국민의회에 서서 군림하는 임금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나라 일을 맡아달라고 뽑은 나라의 모습입니다. 곧 국민이 주인이고 군분이며 대통령은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정치는 국민이 모습이고 대통령이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부터 고치지 않으면 딴 거 아무것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당은 주장하는 것이 첫 번째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 시대를 여는 것이 저희 당의 실천사항입니다. 그래서 서민과 장애인이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저희 새정치국민당의 꿈이며 실천사항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모든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 100인회 오셨습니까? 새정치 100인회. 새정치 100인회 대표님. 다음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 100인회 정대완입니다. 네, 오늘 와서 보니까 참여하신 단체들을 보니까 제가 이제 속해 있는 단체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요. 오늘은 이제 새정치 100인회 대표로 왔기 때문에 우선 가자 희망곡 2015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저희 새정치 100인회는 새정치 가치에 동의하고 희망찬 대한민국을 설계, 건설하고자 하는 뜻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올바른 정치인을 배출해내자는 취지로 만든 모임입니다. 나라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치가 필요하고 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바른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게 저희 모토고요.
기존의 정치에서 저희는 지금 바른 정치, 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 그리고 국민의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을 지지하고 저희가 함께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존의 정치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정치를 할 수 있는 올바른 정치인을 발굴 양성하여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는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 함께 계신 모든 분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열망하면 열망이 참여가 되고 참여가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큰 힘이 모여서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 간다면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바라는 바른 정치, 희망 한국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저희도 같이 참석해서 함께 손잡고 노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어린이집 연합회 오셨나요? 전국 주거대책연합 장경태 대표님. 네. 공지사항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행사가 6시에 끝날 예정입니다. 끝난 후에 뒤풀이가 있습니다. 장소는 이 행사장 건너편에 가면 M 호텔이라고 있는데요. 그 앞에 여의도 양지탕이라는 곳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네, 저는 7년차 주거권 독립 투쟁을 하고 있는 전국 주거대책연합의 장경태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슨 주거권 독립 투쟁이냐 하시겠지만 이 뉴타운 재개발은 국가가 합법을 가장한 사기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갑니다. 거기에 세입자와 자영업자도 생존권을 같이 잃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국가적 사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결하지 않습니다. 아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핵폭탄을 여러분한테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주범이고 정당과 국회가 공범입니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하수인이고 판사와 변호사들이 대변인입니다. 그리고 언론사들은 앞잡이들입니다. 이렇게 전국 모든 권력과 모든 것이 합쳐져서 국민의 재산을 강탈해 가는데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뉴타운 핵폭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통반장서부터 대통령까지 이 뉴타운 재개발 핵폭탄을 있습니다. 이것을 저 혼자는 내관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뉴타운 재개발 핵폭탄을 내관을 뽑아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세상은 개혁이나 혁신 가지고 안 됩니다. 혁명도 안 됩니다. 천지 개벽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네. 기존의 틀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고 들리는 것은 남도 다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듣고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상식을 넘고 법을 넘는, 그래서 천지개벽만이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다음 기회가 되면 우리 대표님들하고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은 자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5번째 발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사법구현단의 연동 대표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지역평등시민연대, 청주푸른봉사단, 한국문화예술 유권자 총연맹, 한독당 재건위원회, 이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금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황금이고요. 두 번째가 소금이고요. 그 다음 금이 어떤 금인지 아시죠?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지킬 앤 하이드라는 뮤지컬을 보셨습니까? 조승우라는 배우가 부른 곡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곡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곡을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 연도원 대표님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페라 가수 박봉건 교수님의 무대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의 힘겹던 날 다 사라져 이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겐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승리뿐 그 많았던 비난과 고난을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부딪혀 맞선 분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바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전화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신이 네, 감사합니다. 파페라 가수 박봉건 씨의 무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았습니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려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내일부터 나는 행복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2015년 대한민국을 바꿔가실 분들이시기 때문에요. 서로 옆에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격려하는 의미에서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인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양손 엄지손가락으로요. 자, 시작! 당신이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네, 다음 순서는 정의사법구현단의 연도흠 대표님의 순서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 연도흠 대표님, 또 우리 남 감사님, 또 박경리 기자 계시죠? 자, 우리 정의사법구현단의 연도흠 대표님. 다음 발표자는 지역평등시민연대 청주푸른봉사단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사법구현단 대표 연도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말입니다. 이 사법부정이 전체의 부정을 다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형벌과 소송,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돈을 받고 풀어주고 소송을 돈 받고 승패를 결정해 줍니다.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후손들이 과연 얼마나 행복해지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가를 얼마나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 뭐 법치 말로만 법치 법치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지금 이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범죄자들, 맨 그 언론이나 방송에서 쏟아져나오는 범죄자들 돈 많이 쓰면 다 풀려나옵니다. 살인자도 풀려나오고 경제범 수천억을 해쳐먹은 놈도 약 100억만 갖다가 변호사한테 뿌리면 다 무죄 받고 나옵니다. 이건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는 우리 후손들 어떠한 누구도 행복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 사법에 대해서 안 당해서 그렇지 당하는 순간 이 자리에도 수십 명이 지금 그 사법에 대해서 아주 피눈물 흘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이 행사를 같이 준비하면서 내년도 4월 달에 제가 4,000명 또 행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끝나면 바로 준비하는데 우리 국민은 너나 할 거 없이 어떠한 무슨 색깔을 가졌든 지금은 도둑놈을 잡을 때입니다. 도둑놈이 매 수천 땅바닥에 깔려있고 지천에 깔려있는데 뭘 추구한다는 겁니까? 우선 도둑놈부터 때려 잡아놓고 그 다음에 나라를 반듯하게 해놓고 그 반듯하게 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열어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제 조금 흥분해서 말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약간 다 같이 이 내년 후년 총선 대선 때 저는 진짜 대한민국 제1양의 제가 비록 정의사법구연단 대표지만 저는 이 정치세계에서 가장 큰 당을 만들고 싶고 제가 꼭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우리는 올바른 대통령, 올바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함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지역평등시민연대 계신가요? 네. 다음 청주푸른봉사단 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맹 한독당 재건위원회 순서대로 준비해 주십시오. 발표하실 분들은 좌우에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역평등심연대 주동식 대표입니다. 네, 지역평등시민연대는 지역차별 구조와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망가뜨리고 경제 발전과 합리적인 사회 건설에 치명적인 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난해 10월에 설립했습니다. 올해 7월에 국회에서 박주선, 아조대, 송호창 의원 주최로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 현황과 대책 토론회를 아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11월에는 서울대학교 종학생회와 공동 주최로 또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지역차별과 인종주의적 혐오 발언에 대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는 탄원문을 제출했으며 영남 패권적 인사차별과 성노예 사건 등에 관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호남의 미래를 열자라는 토론회에서 호남 인재들의 미래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만은 남양공업이라는 회사가 자기들 채용 공고 내면서 외국인과 호남 사람들은 전라도는 지원하지 말라 그런 채용 공고를 올려가지고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의견서를 발표한 적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네, 한국문화예술유권자 총연맹 서정태 총재님 오셨습니까? 네, 한독당 재건위원회 박종구 대표님. 네, 다음은 진심실천 민족운동연대 이현우 대표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올라가요. 네, 발표하시는 그 동안에 뒤에 전문 촬영 기사분들이 촬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그 영상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자, 발표 계속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두 번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죠. 저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유권자 9월 25일까지는 총연합회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9월 25일 날 정관을 개정을 해갖고 총연맹으로 이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유권자 총연맹이 우리 정치사에서 이렇게 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저희 협회에서 보도 성명 내 자료를 한 거니까 성명서나 기타 언론 보도자를 내놓으면 대통령이나 국회에서 경기를 일어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 여러분들이
그 유권자 총연맹의 발자취를 이렇게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은 그만큼 아실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러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같이 유권자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국민은 세금 내는 개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이 사회가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 질서가 무너지고 예가 무너지는 되고 학교 문화가 피폐돼가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공황적인 문제는 전혀 손을 못 대고 나서 국회에서 또 세월호 사건 터지고 나서 인성지능법 교육법이라는 것을 이렇게 국회의장이 발의를 했다 하더라고요. 했어요. 그때 제가 국회에서 토론하면서 어떤 얘기냐면 도덕과 윤리 시간을 고하를 시키면은 당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법보다도 더 좋은 법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이명박 정권에서 없을 때는 도덕과 윤리, 국사까지 포함시켰던 그런 문제를 가지고 없애놓고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다시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또 학교에 고문을 시키려고 하냐. 자, 이쯤에서 우리 한번 구호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하면 야 하시는 거 잊지 않으셨죠? 자, 다 같이 구호 준비! 어깨 높이에서 가자, 머리 높이에서 희망 한국 쭉 올리면서 20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호 시작! 가자! 희망 한국 2015!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한국 비즈니스 협회 여성 회장이신 정재희 님께서 오셨는데 무대로 모셔서 내년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심실천 민족운동연대 리현우 대표님 준비해 주시고요. 국민행복 멘토단의 강용일 단장님 준비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국 비즈니스 협회 여성 회장 정재희입니다. 네, 한국 비즈니스 협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대한민국 1000만 사업자 CEO 커뮤니티의 장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이전의 사람을, 그 다음에 상품 이전의 성품을 해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상품이나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보다도 인품, 인격, 인성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저희 협회는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업자를 위한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비즈니스 협업, 윈윈,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서로 친분과 교류를 나누시면서 서로 간에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협회로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 비즈니스 협회 여성 회장으로서 남성분, 여성분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 참여 가능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서 여성 회장으로서 여성들의 사회에 기여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열정적으로 에너지를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또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고 그리고 사회, 단체, 봉사, 그리고 베푼, 나눔으로서의 같이 함께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단체는 물론 외국의 해외에 국가별로 MOU를 체결하여 협력해서 해외 무역, 그 다음에 업무 수행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국가적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한국 비즈니스 협회로서 2015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을 통하지만 오프라인 쪽에서 온라인에서 부족한 것을 오프라인에서 채우기 위해서 매월 정기 CEO 전문가들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인연을 맺으시면 저희 한국 비즈니스 협회와 함께 가실 수 있습니다. 네, 굉장히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해서 굉장히 행복하고 그리고 2015년을 준비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민행복 멘토단의 강용일 단장님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 순서는 진심 실천 민족운동연대 리현우 대표님, 그 다음 순서는 정치경제연구소 권형문 대표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행복 멘토단 강용일 단장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복장이 단정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처럼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희망샘 가자 희망한국 2015를 준비해 주신 우리 희망샘 관계되신 분들에게 실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국민행복 멘토단은 뭐 하는 것이냐?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분들이 모인 단체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기여하느냐? 국민 행복에 기여하고 있느냐 하면 수년 전부터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국민 행복을 위해서 행복 특강을 실시함으로써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는 행복 전문가라는 아이템을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행복 전문가니까 참 생소하죠? 서툴지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보실까요? 행복 전문가. 저희들이 처음으로 세상에 내놓았기 때문에 앞으로 행복 전문가를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안 시민연대 김영종 대표님도 준비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정치경제연구소 정치경제 플러스 연구소 협동자 대표이사 권영무입니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런 자리가 마련된 게 굉장히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도 느끼기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상당히 사실은 아까 박창기 대표님이나 사법정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검찰에 한번 불려가서 재개발 문제로 하여튼 재판이 거꾸로 되더라고요. 제가 맞았는데 제가 때린 거로 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깨달았습니다. 검찰이 우리나라 검찰이 아니구나, 이런 거. 저는 그래서 제가 저도 혼자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래서 정치 플러스 경제 연구소를 만들어서 연구보다는 이 머리로 하는 연구보다는 몸과 발로 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힘이 나고, 사실은 제가 큰절이라도 하고 싶은, 근데 용기가 좀 없어서 그러는데 만약에 박수를 쳐주면 제가 큰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끼는 게 오늘 같은 날인 것 같습니다. 저도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연구소가 많지 않지만 협동조합으로 형태로 해서 소장제로, 저는 대표이사인데 이름뿐이고요. 소장이 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발로 또 몸으로 활동하고 있고, 그 첫 번째 과제가 내년 3월 11일에 있는 농협 1300여 조합원 선거를 하는 그 조합장 선거, 여기에 저희들이 일단 올인을 해서 여기서 지방자치를 혁신을 하자, 이런 주제로 뛰고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또 다른 선거들, 그렇게 해서 몸과 발로 뛰는 그러한 연구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당 재건위원회 박정구 대표님 계신가요? 한중문화예술협회 신상정 대표님, 헌법제안 시민연대 김영종 대표님, 경제민주당 안동옥 대표님 안 계시는군요. 21세기 아트컴퍼니의 이은희 대표님이 오늘의 마지막 연사가 될 것 같습니다. 빠지신 분은 이쪽으로 나와주셔서 준비해 주시고요. 저한테 명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1세기 아트컴퍼니 대표 이은희입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의 스피치를 듣고 정말 훌륭한 일을 많이 하구나라고 저도 감동을 했습니다. 이처럼 말로써 그리고 시와 음악으로서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저는 음악 공연을 통해 개인적으로 시낭송가이기도 하면서 방송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시와 음악 공연과 사람의 마음을 함께하면서 소통하는 아름다움으로 저희 21세기 아트코픈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예술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활해야 하면서 또 보면서 느끼면서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트컴퍼니에서는 음악 감독님과 또 유명하신 많은 성악가님 또 가수분들과 함께 저는 소외되고 진심 실천 민족운동연대 리연우 대표님의 순서입니다. 네, 저는 1954년도 충청남도 아산에서 태어난 이연우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진심실천민족운동연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진심실천민족운동이라는 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맺는 겁니다. 민족적인 차원 일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일하고 두 가지 업무를 단도 할아버지한테 지시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는 뜻에서 큰 박수 한 번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자희망국 2015 행사는 많은 사회단체, 국가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서민을 위하여 노력하는 여러 NGO 단체들이 모여서 2014년을 회고하고 2015년에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는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50여 개 단체가 모여서 앞으로 서민들 살기 힘들고 국가의 질서가 무너진 이 나라에서 2015년에는 제대로 된 국가 질서를 만들어서 서민이 잘 살고 나라가 평안하고 안전과 어떤 성장이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뜻을 모으는 그런 모임으로 준비되었고요. 많은 단체들이 참여하셔서 성황리에 즐겁게 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